예, 그 다음에 27페이지 2절 등록후 결격 사유. 등록후 무슨 사유? 예, 이 결격 사유가 의외로 이제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어려운 것도 없는데 괜히 어렵게 느낀 거지. 그죠? 근데 결격 사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등록을 결격사 있는 사람은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아까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내용 하나씩 분석이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제한능력자라고 나와 있죠.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큰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자, 그 다음에 어느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분류해서 이렇게 해요. 크게 분류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다? 미성년자하고 또 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또 뭐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이런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을 말해요? 19세? 확실해요? 자 19세 미만을 말해요. 그러면 20살부터 뭐가 돼요?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이 결격서 있으면 아까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만 안 된 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아예 중개업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어, 법에서. 이게 보조원도 못 가고 소속공인중개사도 못 가고 임원 사원도 안 되고 개공도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이제 미성년자는 결국은 중개업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결혼한 미성년자는 중개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결혼한 미성년자는 중개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도 성인으로 보더라도 확실해? 후회 없어요? 조금?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중개업 할 수 없어.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 보면 미성년자가 계약하거나 이렇게 법률행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럼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중개업 해 못해? 못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성년자는 중개업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결국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벗어나는 시기는 얼마? 19세 이상이 돼야 돼. 미만이라는 것은 19세가 안 들어가. 그렇죠? 네. 자, 19세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개념 끝.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이 뭐고 피성년 후견이 뭐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뭘까? 개념. 옛날로 이걸 한정치산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개념이 틀려. 그럼 거기 읽어봐.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피한정 후견은 질병, 장애, 뭐라 했어요? 노령, 그 밖의 사유로, 그죠? 사무 처리 능력이 뭐라 했어요? 부족. 자, 사무 처리 능력 부족 동그라미. 이게 이제 핵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면 똑같아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이로 사무 처리 능력이 뭐 있어요? 지속적으로 결여입니다. 결여. 자, 두 가지 비교해봐요. 여기는 뭐요? 부조. 여기는 뭐다? 결여. 여기는 뭐다? 부조. 여기는 뭐다? 결여. 그렇다고 해서 바로 피한정 후견인 성년후견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노인들이 바로 피한정 후견이에요? 아니죠. 바로 피성년 후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건 조건이고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 여기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노령이고 장애가 있고 그러더라도 개시 심판이 떨어지지 않으면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개시 심판이에요. 그죠?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돼요. 벗어나야지 중개업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떨어지면 중개업 못 해요. 직원으로도 못 가고. 그럼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럼 벗어나면 언제 벗어나요? 종료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심판 받을 때? 종료 심판을 받을 때 벗어나요. 무슨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심판을 받을 때? 종료 심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 그럼 저게 몇 년이에요? 모르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종료 심판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 해 못해? 못해.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확실해? 정말로? 왜 없어?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자격증 나온다고. 공부해서 합격만 하면 돼. 그럼 저 때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엄청 잘 나와? 왜? 찍어서. 무아지경 상태 막 찍어버리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은 이 기간 동안 중개업만 못하지 시험 볼수 자격은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줄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네 번째 후당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벗어나면은 세 번째 줄 종료 심판이라는 단어 있어요. 한정후견 종료 심판, 성년후견 종료 심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 저분은 이제 개시 심판 내릴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가 결격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 그다음에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파산자. 줄여서 파산자라 그래. 자, 그럼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산자가 뭐예요? 자,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빚을 많이 졌고 채무 갚을 능력이 없어. 채무 완제 능력이 없어. 그러면 능력이 없는 자가 파산자예요? 없어갖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 그럼 이것도 뭐가 중요해요? 선고가 중요해요. 아무리 빚을 많이 졌더라도 파산 선고가 안 떨어지면 파산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 빚쟁이. 그냥 빚쟁이라고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빚쟁이 지금 파산자가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 딱딱딱 파산 선고 떨어져요.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돈 다 갖고 나서 법원에다가 복권해달라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복권 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벗어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격 사유란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을 때부터 법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그럼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이것도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혹시 파산 선고를 받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죠? 없나? 하여튼 그분들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안 나와? 자격 취득하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중개업만 못해.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산자, 그래서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양갈 2번 두 번째 줄, 법원에서 뭐가 내려져야? 법권 결정. 법권 결정 동그라미. 법권 결정 동그라미 쳤어요? 법권 결정 동그라미 쳤습니까? 예. 선고 시부터 법권 될 때까지가 결격이에요. 그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돼요? 수용자. 수용자는 형벌을 선고받은 자의 뜻이에요. 형벌을 받은 자의 뜻이라고. 형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공부할 때는 일단은 법 조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법 조문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양갈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된 후 면제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경과 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년 경과 months X.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근거 이상은 실형이 뭐가 있어요? 근거 이상. 근거 이상. 근거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형벌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형벌. 그거 몰라? 그거 모르고 살아왔어요? 좋아. 여기는. 잘 몰라? 왜? 왜 몰라도 돼? 그렇지. 법 없이도 잘.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형벌을 저걸 근거 이상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우리나라 형벌을 다 뒤집어 봐야 되거든요. 형법에가 나와 있어요. 형법. 형법에 보면 형법 공부 안 하죠? 그러면 형법에 보면 형벌의 종류가 있어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징역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근고가 있어요. 근고란 단어 나와 있잖아요. 근고란 말 나오잖아요. 근고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고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형벌이 있을까? 벌금! 그건 한참 아래고. 집행유예는 형벌이 아니에요. 또. 자격 상실이라고 들어봤어요? 자격 상실. 또 자격 정지라는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이야. 벌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류. 구류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과료. 과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몰수. 과태료하고 틀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과료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벌은 그렇게 9가지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무겁다, 가볍다. 무겁고 밑으로 갈수록. 형은 경중이 있어요. 경중.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9가지인데 지금 저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근거 이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근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이상이 뭐가 있어요? 사형, 징역, 근거가 근거 이상이야. 근데 이제 사형은 실질적으로 사형 당해버리면 중개업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뭘 의미한다? 징역 근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징역하고 근거 개념 차이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살다 보니까 사형은 대충 알 거고 공부 안 해도 징역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 거고 근거는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근거. 근거. 어? 응. 사역을 안 한 거? 네. 일을 안 한 거? 그러면 징역은? 그러니까 징역은? 그렇지. 벌써 다 읽었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죠? 똑같이 교도소에 가면 수용 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강제적으로 뭘 시킨다?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아.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의무적으로 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근거 이상. 그래서 이제 징역을 내릴 수도 있고 근거를 낼 수도 있거든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차이밖에 없어. 근데 교도소에 가는 건 똑같고 기간도 똑같아요. 1개월 이상 30년이야. 유기는 무기는 말 그대로 무기고. 무기징역, 무기근고 있거든요. 유기징역, 기간도 똑같아요. 다만 교도소에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느냐 아니냐 그 차이야. 예? 기준은 그 기준은 법관이 판단을 해.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은 근거를 많이 내냐면 옛날에는 그 사상범들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또 정치범들 또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근거형을 많이 내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봐. 하루 이틀 일 안 하면 좋죠. 5년씩 10년씩 일 안 하면 일한 거이 더 나을걸? 그죠? 근데 경중을 따지면 징역을 더 무겁게 봐. 왜 그런지 아세요? 근거는 자기가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어. 자기가 신청해서. 근데 강제적으로 안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격은 어떤 자격을 말해요? 자격을 박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정지시킨 거고, 자격은 아예 박탈을 시켜버려요. 이게 어떤 자격을 박탈시켰냐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여기서 나와지 뭐 형벌이라니까.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선거권, 피선거권, 뭐 국회의원 나갈 자격, 대통령 나갈 자격, 또 선거할 권리 이런 걸 박탈시켜 또 고급 공무원이 될 자격 이런 걸 박탈시킨 걸 상실, 일정 기간 못하게 한 걸 정지. 우리 법에서도 우리 중개사법, 우리 배운 것이 중개사법이잖아요. 여기서도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틀려. 우리 과목에서 자격 정지라는 것은 중개업을 일정 기간 못하게 한 거고 여기서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이런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는 거. 이게 개념 자체가 틀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 말고 벌금은 대충 아시죠? 벌금 뭐요? 그럼 이거 얼마? 과료는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돈 내는 거예요. 벌금도 돈 내는 거고 과료도 돈 내는 거. 차이가 뭐겠어요? 그래,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5만 원 이상. 과료는 5만 원 미만.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벌금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형, 징역, 벌금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죠. 아니,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보통 이런 건 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뭐 자주 안 쓰니까 우리 뭐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류는 또 뭐예요? 구류? 아, 유치장이 있는 거 구류요? 그러면 유치장이 없는 것은 징역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구류도 똑같아요. 근거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일을 안 시켜. 똑같은데 기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거는 1개월 이상. 이건 30일 미만. 구류 30일 미만. 이건 근거는 1개월 이상. 이해됐어요? 몰수는 대충 알죠? 몰수 시키는 거, 범죄에 사용한 물건이나 이런 거 몰수 시켜버린 거, 가져가 버린 거, 뭐 위조수표랄지 뭐 이런 기타 뭐 이런 그 돈도 될 수가 있고 기타 물건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거 다 몰수 가져가는 걸 몰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벌이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우리 과목에서 주로 나온 것은 이제 근거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징역 벌금이 이게 자주 나와요. 징역 벌금 근거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 과목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근거 이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징역 이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근거 이상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상이니까 사형 징역 근거를 의미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징역 근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칠판 보세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럼 집행 종료가 뭐예요? 만기 석방 제도가 있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종료란 말을 쓰고 있어요. 집행 종료란 말은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만기 석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다 채우고. 그러면 징역 3년 받았다면 3년 만기. 그죠? 그때부터 몇 년간 중개 못 한다? 3년. 그러니까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 3년간 중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종료 시점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결격이니까 어차피 교도소에 있을 때는 못 해요. 근데 그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간 중개 못 해? 3년.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 나오면 근데 막 틀려. 신기해. 더 쉽게 말하면 두부 먹고 3년. 교도소 나오면 누가 두부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안 갖다 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선고시부터 3년이에요. 석방시부터? 석방. 근데 이제 시험에 선고시부터 3년 그러면 또 좋다고 찍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가석방. 이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가석방이란 뜻이 뭡니까? 그럼 가짜로 석방을 가석방, 진짜로 석방은 진석방이요? 네,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형기가 만료되면 미리 내보내죠. 그럼 어떤 사람 내보내죠? 뭘 잘한 사람? 수용생활 잘하고 제보 무료도 없고 이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선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보내죠. 그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제기돼요. 있어 없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무기 떨어지면 계속 끝까지 살아야 돼? 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써 있어? 뭐 좋아. 컨닝의 대가. 아 써 있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기징역 보냈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나올 거야 아니라 그 사람도 이제 모범생하고 잘하고 수용생활 잘하고 그러면 선별해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채워야 돼.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조건이 되는데 무기형 선고받아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무기형은 원래 종료된 날로부터 우리 법에서 3년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이냐면 일률적으로 몇 년을 종료로 봐? 10년을 종료로 봐요. 언제부터 10년? 가석방 된 날로부터 10년이야. 그러면 이게 집행 종료니까 우리 법에서 또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그러면 또 3년을 더 해야 돼.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 13년. 교수 나와서 13년간 중개 못 해. 그러면 그래 드릴게요. 그래 드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A.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럼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사니까 정부에서 나가라. 가석방 쉽게 줬어요. 그러면 10년을 언제부터 계산해? 이때부터 10년을 계산해요. 가석방 되나요? 이때부터 10년을 계산해요. 그럼 몇 년간? 10년을 종료로 봐. 그럼 근데 우리 중개사법 종료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최고 몇 년? 13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선고시부터 계산해버리면 25년이 되지. 여기는 어차피 교도 있으니까 중개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자유몸이거든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자유몸인데 여기서는 종료된 날부터 3년, 이 결격 사유 때문에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일단 무기징역을 받고 하여튼 교도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중개업 하기 위해서는 몇 년 기다려야 돼? 13, 나오더라도 13년. 근데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근데 저 기간 끝날 때까지 중개업은 해 못해? 못해. 직원으로도 못 가.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그죠? 그러면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언제 종료로 볼까? 유기.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 유기형을
그래. 이것은 자녀 형기가 뭐가 됐을 때 경과된 걸 종료로 봅니다. 자녀 형기 경과된 걸 종료.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이것도 그려드릴게요. 이제 그려드리면 이거요. 처음이니까 이제 그려봐. A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가정해봐. 징역 몇 년? 5년. 그럼 5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5년 살아야 되는데 이게 5년이요. 근데 한 4년 정도 사니까 정부에서 나가라 이렇게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럼 5년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1년 못 채우고 나왔죠? 그러면 자녀 형기가 몇 년? 1년. 이걸 종료로 봐.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도합 몇 년? 4년. 그럼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 4년. 교도소 나오더라도 4년간 중개부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종료 시점을 알아야 돼. 3년이야 뭐 더하면 되는 거고 이걸 알아야 돼. 종료 시점.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이거 별것도 없는데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 여기도 이거 볼 때 7월, 8월, 9월, 내년 7월, 8월, 9월 문제풀이 엄청 풀거든요. 맨날 틀려. 가석방 그러면 정신없어. 이걸 외우면 되는데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자녀 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그 말이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 결격 사유 파트 있잖아요. 되게 어렵게 느껴. 시험 나오면. 이 결격 사유 파트는 시험이 쉽게 나오면 쉬워.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게 자주 틀린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파트가. 시험 보면. 그래서 이제 집행 종료란 것이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지금은 다 몰라도 돼. 이거 두 가지 말아도 돼요. 집행 종료,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이런 제도만 있다만 해도 성공이야. 그렇죠? 집행 종료는 뭐다? 만기 석방하고 뭐다? 가석방. 만기 석방은 뭐다? 가석방. 만기 석방은 뭐다? 가석방.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 사유가 있어요. 집행 면제 사유. 자, 집행 면제 사유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집행이 면제된 날 나와 있습니까? 그 기억 읽으세요. 자, 더 줄이면 법률 변경만 몇 줄 거세요. 법률 변경. 재판이 확정되고 재판이 확정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럼 면제해줘 버려요. 법률 변경. 원래는 죄가 돼서 재판이 확정됐죠. 근데 교도소 살고 있어요. 징역을 받아서. 근데 법이 바뀌어갖고 그것은 죄가 안 된다. 앞으로 그 행동을 한 사람은 죄가 안 된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간통죄가 죄가 됐다라면 법이 바뀌어갖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나온다고. 면제해줘 버려. 나가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형은 뭐가 완성됐어요? 시효. 2번 읽고 있어요? 네. 자,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네. 그럼 시효 완성이 되면 집행이 면제돼요. 시효 기간은 형법에가 나와 있는데 범죄마다 다 달라. 무거운 범죄는 시효 기간이 길고 가벼운 범죄는 시효 기간이 작고 이렇게 시효가 있어요. 민법에도 여러분들 소멸시효, 취득시효 배울 건데 형벌도 시효가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 줘 버려요. 쉽게 말해서 집행받고 제가 도망 다니면 돼. 그렇죠? 그러면 시효가 안 되면 면제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사면? 특별 사면이라고 있어요. 특별 사면은 1년에 한두 번씩 하죠. 광복절날 한 번 하고 성탄절날 하고 뭐 석가탄신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두 번씩 꼭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선별해 가지고 사면 시켜버리면 면제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뭐 대기업 회장들 잡았던 넣었다가 몇 개월 살면 막 사면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하다 언론에서 떠들썩하니까 쉽게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 사면되면은 면제돼 버려요. 그러면 이 세타는 자녀연기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면제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아까 가석방은 자녀연기 플러스 몇 년? 3년. 이것은 자녀연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몇 개월 남겼던 관계없어. 면제 받은 그날부터 계산해. 3년간 중개 못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쉬워. 가서 공부도. 면제 사유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그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하고 비슷한 사면이 있는데 이것은 자주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사면을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한 번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한 번 한 것 같고, 이렇게 대부분 뭐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해요. 이게 일반 사면인데, 이것은 3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사면 언제? 즉시. 사면 즉시 벗어난다. 사면 즉시 뭐다? 벗어난다. 이게 무슨 사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 가지는 면제 사유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면제 사유는 면제 받은 시점부터 무조건 계산해. 잔여연기 계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몇 년? 3년.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 칠판에 적힌 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일단 이 법조문 외워야 돼.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이걸 외우고 종료 사유가 2가지, 면제 사유가 3가지. 일단 이 정도만 해놓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금방 잡아요. 자, 끝났어요. 자, 2번 읽으세요. 양가리 2번. 근거 이상의 형의 뭘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걸 법조문에 외워야 돼요. 그럼 근거 이상이라는 것은 위에 거하고 똑같죠? 막 공부했고. 그럼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 개념을 알아야 돼. 집행유예. 그러면 집행유예는 아까 형벌 종류에 안 들어가. 아까까지 형벌이 아니야, 이건. 그럼 집행유예 그 개념이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용어 정리. 뭐라고 나왔어요? 선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고를 하면서도 뭘 참작해서? 정상 참작해서 일정 기간 집행을 뭐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 선고 효력 동그라미 잃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집행유예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어. 그래서 죄가 됐거든요. 뭐가 됐어요? 죄가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선고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이게 초범인데가 정상 참작을 해보면은 이 선고와 동시에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요.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요.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뭐 한다? 유예한다. 더 쉽게 말하면 집행을 뭐 한다? 보류시킨다. 그러면 더 쉽게 보면 교도소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럼 당연히 선고됐으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1년 살아야 되잖아요. 집행을 안 껴. 교도소 안 보내. 그 대신 기간을 정해줘, 안 정해줘? 정해줘. 이건 1년에서 5년까지 법관 재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관이 4년 선고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보통 이렇게 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내린다고. 그럼 징역은 선고됐지만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지금 자유 몸이야. 똑같아, 일반인들하고.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집행유예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법에서는 몇 년간 중개업 못 하느냐? 결격 사유가 몇 년이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이해를 해야 돼. 그대로 적어둘게요.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위반해서 징역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저 4년 선고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결격사유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간 중개업 못 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몇 년간 결격이야? 왜? 왜 4년이냐고.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유예 기간이 몇 년? 4년. 그래서 몇 년간 못 해? 4년간. 그러면 교도소 안 가더라도 지금 4년간 중개업 하란 소리 하지 말란 소리야. 하지 말란 소리야. 이 기간 동안, 여기서 3년 더 하면 안 돼. 3년 더 했고 7년, 6년, 뭐 그러면 안 된다고. 8년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년?
3년.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요. 그럼 다시 연습할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몇 년간 결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으면 뭔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개념 몰라도 돼. 물론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그냥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는다고. 근데 이게 자주 틀려요, 수험생들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양갈 2번에 세 번째 줄 그 예문이 나와 있죠? 두 번째 후반. 도로교통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2년. 그럼 몇 년간? 2년간. 중개부에 종사할 수 없다. 결격 사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결격 사유가 뭐가 나와 있냐? 세 번째 나와 있죠? 자,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자, 이상의 뭘 받고? 벌금을 받고 몇 년? 3년간 결격. 자,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몇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몇 년? 3년. 그럼 이걸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그럼 이 셋 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3년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찍어봐. 1, 2, 3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중개사법이 중요할까? 300만 원 벌금이 중요할까? 3년도 중요할까? 셋 중에서 고르라면 가장 중요한 거. 공인중개사법.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 벌금 떨어질 때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떨어질 수도 있죠.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떨어질 수도 있죠. 이건 중개사법이요, 형법이요.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격이 아니야. 그건 중개법 할 수 있어. 3년 안 지나도. 근데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지금 우리가 배운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법 속에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봐. 아까 우리가 이중 등록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이중 등록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 있죠? 그럼 몇 년간 중개 못 해? 3년. 물론 200만 원 받으면 중개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건 중개사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그 중개보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중개수수료란 말을 썼는데 지금 중개보수란 말을 써요. 중개보수를 보통 개업공인들 많이 받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더 받다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그럼 보수 초과 받아갖고 3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도 결격사유가 몇 년? 3년. 그 말이다.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고르라면 이게 중요해요. 오로지 어느 법 중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법 위반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 법 위반. 첫째 줄 중간 이 법 위반. 이 법이 어느 법? 중개사법.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수영자 공부할 때는 일단 이 법 조문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이 법 조문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나서 해석할 줄 알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원리가 그겁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배운 것은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해요. 이거요. 아까 징역 근거는 다른 법 위반해도 결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양가 1번 제목 읽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부과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부과되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하면 몇 년간 중개 못해? 3년.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 지문.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두 번째 읽으면 뭐라 했어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아, 자격 정지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돼요?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부과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 정지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아까 우리가 형법에서도 자격 정지가 있었죠. 거기는 선거나 피선거권, 여기서는 중개업 모델 개념 자체가 틀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어느 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을 때만 결격이에요? 중개사법. 그러면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중개사법. 이것도 중개사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현행법상 그 중개사법이다 말입니다. 중개사법 자격정지는 소공에게 부과한다 이 말이고 그 기간 동안만 종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요? 잘 모르죠. 최대가 6개월이야. 그러면 6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3개월 자격정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하지 말라. 2개월 받을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중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격정지는 상한선이 6개월이에요. 상한선.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니까 하여튼 자격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이 어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몇 년?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에게 부과돼요. 등록 취소 제도가 있어요. 잘못하면 등록 취소되거든요. 등록했다가 잘못하면 취소. 3년. 이것도 중개업 못해요. 일단 첫째 줄만 밑줄 그치고. 얘는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할 거예요. 얘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될 것 같아요? 개공에게 부과돼요. 잘 봐봐. 이제 처음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업무정지란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중개업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소공은 자격정지란 말이 있었죠. 이것도 중개업하라 하지 말라. 똑같아요. 중개업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 근데 사장에게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그 말과 같은 말이지. 업무정지라는 단어가 있고 소공에게는 무슨 정지? 소공에게 업무정지라는 말을 안 써요. 똑같은 건데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라는 제도가 있고 일 못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개공에게는 업무정지란 말이 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A 개공이 잘못해서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가정을 해봐.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하죠. 그러면 이분이 이건 직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생활해서 알지만 한 달이라도 월급 뭐 돈 안 들어오면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개공이 일을 하다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받아봐.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매달 돈이 들어와야지 생활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을 해버려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 개공이 업무정 6개월 받으면 일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왜 폐업할 생각을 했어요? 응? 그 이유. 그렇지. 폐업하고 다른 데가 일을 하려고. 하루라도 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업을 해요. 그러니까 서북구에서 지금 업무정지 걸렸잖아요. 그럼 서북구청장이 업무정지 때리잖아요. 그럼 폐업하고 저 서울 가서 중개업하려고 폐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업무정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당신들 업무정지 내려라. 나는 다른 지역 가서 중개업 해보겠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럼 결격사유가 되면은 이 규정을 둔 거라고. 그럼 이 규정을 뒀으면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일반인이 됐지만은 중개업하지 말라. 그래서 가로 안에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는 사장에게 부과되잖아요. 개공에게. 그러면 이 폐업하면 일반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중개업하지 말라. 그러면 일 못하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 동안 일 못하죠? 근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뿐만 결격 사유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일을 못해?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일을 못하는 거고, 여기는 폐업했으면 이제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일반이지만 이 규정 때문에, 결격 사유 저 규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뭐 결국 일을 못한 건 똑같지만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까지만 결격이에요. 자, 그 규정을 알아야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봄. 이 말이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지속이 된 것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 기간 동안 중개업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양갈 5번이 이해하기 어려워.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 읽는 순간 뭐 이해가 돼? 안 되죠? 이해가 돼? 안 되죠? 이해가 돼? 왜 안 돼? 자, 이것은 이 말이에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것하고 비슷해요.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이걸 말해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도 개공이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받아 안 받아? 받을 수 있겠죠? 법인 개공이 6개월 업무정지 받았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6개월 동안 일해 못해? 못해. 그러면 법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원하고 사원들이 있어 없어? 복수받게요.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주식회사 이거는 이사 감사라 그랬죠? 사원은? 네, 합자하면서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직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도 업무정지, 법인 자체가 업무정지,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서는 일 못할까요? 소속 직원,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임원 10명 중에서 1명이 그만뒀다 가정을 해봐. 사원도 마찬가지. 탈퇴를 해. 왜 그러면 이분이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나는 회사 그만둔 거야. 일하려고. 회사 있으면 회사가 자체가 업무정지 받은 게 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만두면은 이 사람이 이 업무정지 끝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내용이에요. 그 두 줄이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봐봐요. 그만두더라도 임원 사원은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뭔 소리 알았어요? 근데 그 두 줄에 보면은 그만뒀단 말이 있어? 그 두 줄 진한 부분만 읽어봐. 그만뒀단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잘 찾아봐.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글 찾기. 그렇지. 이었던 자. 그게 그만뒀단 소리예요.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그만뒀단 소리예요. 그게. 지금 임원이 아니단 소리예요. 그게 그만뒀단 소리거든요.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임원이 아니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더라도 회사 자체가 업무정지 6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6개월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요. 결격입니다. 결격. 그래서 이제 지금 이 6가지는 전부 다 우리 중개사법 5가지죠.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법이에요. 큰 5번. 제목 읽으세요. 이거 예. 사원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까 결격 사유 없어야 등록해준다 그랬잖아. 법인도. 그 뜻이요. 그래서 그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보면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나와 있죠. 결격 사유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줘.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바꾸든지 빼든지 하라 그랬죠. 그 말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그러니까 2개월은 해소시켜야 돼. 해고를 시키든지. 그럼 안 하면 법인이 결격사유가 되어버려요. 그럼 등록이 취소되어버리거든요. 반드시 취소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2개월.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빼버리거나 바꾸면 벗어난다.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뭔지 아세요? 자, 등록이 안 됐을 때 임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 자체를 안 해주는 거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태에서 결격사유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죠? 그 사람은 2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라. 해소란 말은 해고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해고도 있고 플러스 알파야. 다른 이유로든 하여튼 2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면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효과. 결격사유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인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2번은 임원, 사원, 소공,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중개업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개공이 결격사유에서 생기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은 반드시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여기 등록 취소 있잖아요. 필요적 등록 취소란 단어가 거기 나와 있죠? 이것은 반드시 취소된다 이 뜻이에요. 취소시킨다 이 말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필요적, 임의적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근데 사유에 따라서 필요적 그러면 반드시 취소시켜요. 관청이 재량이 없어.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법에서 필요적은 하여야 한다. 임의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까지 훑어봤어요. 지금 뭐 세세한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칠판에 적힌 정도 이렇게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단 줄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결격사유까지. 3장 다 끝났죠? 예, 등록하고 결격사유 오늘의 키포인트 두 가지. 이제 그거 잘 복습 한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와주시면 돼요. 결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앞뒤 모자 쓰신 분 안 나왔네. 누군지 모르죠? 있어.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